여러분 반갑습니다. 논술부장 경훈쌤입니다. 감사하게도 제 유튜브를 보고 논술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에게 문의가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대로 실천을 해보려고 수시 자료실까지 잘 들어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 생각보다 논술 관련 자료가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 자료는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서 선생님, 그럼 기출문제랑 모의논술 중에 뭐 먼저 풀어봐야 되나요? 혹은 뭐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안에 수능 준비와 논술 준비 두 가지를 병행하려다 보니 이 수년치의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율적일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 답을 한번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와 모의논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기출문제는요, 이전에 논술고사에서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를 말합니다. 먼저 합격한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가 되는 거죠. 반면 모의논술은 쉽게 말해서 예상 문제예요. 올해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용도로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각각 풀어보는 의미가 달라요. 모의논술을 풀어보면요, 올해 어떤 문제가 나오겠구나, 그 문제 유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모의논술과 본고사의 문제 유형 일치는 100%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실제로 모의논술에서 신유형을 내놓고 정작 본고사에서는 작년의 문제 유형과 동일하게 출제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논술의 문제 유형 신뢰도는 대략 70% 정도쯤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올해 모의논술에 많이 의지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하지만 모의논술의 특성상 본고사에 비해 난이도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의논술은 대학의 입장에서 마케팅 수단이거든요. 올해 우리 학교 이렇게 문제 낼 거니까 논술 많이 지원해주세요, 홍보하는 셈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모의논술 문제를 어렵게 되면 학생들이 좌절하고 지원을 많이 안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학교 입장에선 손해겠지. 그렇기 때문에 모의논술은 난이도가 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채점도 좀 후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간혹 학교에서 모의논술 한번 풀어보고 90점 받았다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거 크게 의미 없는 점수입니다. 지원하라고 그냥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보통 모의논술의 주제와 본고사의 주제는 다릅니다. 비슷한 주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의논술에서는 대체로 트렌드에 관련한 주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가령 최근 2개년 동안에는 여러 대학에서 감염병에 관련한 주제가 주로 출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본고사에서는 기존에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보편적인 인류애나 도덕성에 관련한 문제가 등장했단 말이죠. 결국 이 모의논술은 올해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겠다 하는 것까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난이도가 어떻겠다 혹은 어떤 주제가 등장하겠다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기출문제는요, 실제 시험이었기 때문에 난이도 파악에는 용이합니다. 이 학교는 이 정도 수준으로 제시문을 주는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죠. 또한
역대 기출문제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 해당 학교에서 어떤 주제를 특히 선호하는지 그 통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과연 올해 문제가 작년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가 될 것이냐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경희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 시작된 이래로 수년 동안 쭉 똑같은 문제 유형을 고수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문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모의 논술을 미리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 기출문제만 가지고 연습을 해왔던 학생들은 굉장히 큰 낭패를 받겠죠. 쭉 똑같은 문제를 내오다가 갑자기 그 해에 문제를 바꿀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테니까요. 결국 기출문제는 해당 학교의 논술고사에 대한 감을 길러주는 데는 적합합니다. 난이도 파악 자체에는 용이하나 과연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문제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확신은 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서로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상호 보완해야겠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둘 다 풀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순서를 따지고 보자면 일단 올해 모의논술을 가장 먼저 풀어야 되겠죠. 올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로 공부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문제들을 위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최신 3개년 정도는 기출문제를 꼭 풀어봐야만 합니다. 이거는 가장 최소치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는 올해 모의논술을 가장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최신 3개년 기출문제, 그 다음은 최신 3개년 모의논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이전의 기출문제, 이런 식의 순서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교적 최근에 문제 유형이 바뀐 경희대나 인하대 같은 학교들은요, 기출문제나 모의논술에 대한 구분 없이 일단 신유형 위주로 문제를 풀어본 다음 그 다음에 구유형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유형 문제는 풀어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요, 구유형 문제도 난이도의 체감을 위해서는 꼭 같이 공부를 해줘야만 합니다. 절대 소홀하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다 풀어보는 거예요. 글을 잘 쓰는 데에는 요령만 가지고도 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양치기가 필요해요. 결국 논술도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공부에 이만하면 됐겠지라는 건 없어요. 오래 공부하고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그게 공정한 세상이죠. 또한 그냥 많이 풀어보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 각 학교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어떤 주제가 등장했는지, 또 제시문에서 어떤 작품을 선택했는지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그 학교에서 무엇을 선호하는지가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논술 강사들이 올해 어떤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감으로 찍는 게 아닙니다. 다 통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만큼 오래 공부하고 많이 풀어보면서 올해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까지 눈에 보이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논술부장 경우쌤이었습니다. 오늘도 일어납시다.